선정이 아닙니다. 네.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를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뭐 동의를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 민주적 정당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검찰을 통제하는 그 유일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벽을 그어놓은 게 그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돼서 하는 사람. 그게 이 조항의 뜻입니다. 네, 그렇고. 자, 근데 공수처도 검찰, 경찰하고 똑같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까? 공수처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권한을 배분해서 공수처가 막 내사 그냥 중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보이는데 실제로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고위공직자도 다시 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공약들 다 보면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지금 다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다시 가져간다 그러면 권한이 배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한테 힘이라든지 일이 집중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떼어졌던 걸 다시 검찰한테 받아주는 거 이런 소리군요. 자, 근데 그래도 잘못하면 없애버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점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찍힌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 다 같아요. 권한 배분도 하고 그래도 문제 드러난다 그러면 없앤다. 지금 사실은 공수처가 뭐 일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공약의 측면에서 이 공수처의 잘못된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최후의 경우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임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윤 후보의 이런 사법 공약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아니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 국가가 될지 복수 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검찰에 대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벌써 그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주요 인사가 지금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과 언론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검찰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딱 잡히진 않는데 언론들은 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가끔씩 있을 거고 촛불을 들고 검찰총사 앞에 모인 적이 국민들은 한 번 있고 그걸 언급한 것 그걸 같아요.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언론이 감시를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감시보다는 같이 갔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 때하고 좀 민주주의 정부 때하고 차이가 가끔 보였어요. 권위주의 때 저기 작동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 것 같은데 민주정부 때도 반대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국민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다. 요거는 뭐 100%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또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서 역시 검찰주의에 강하게 아직도 묶여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 반박을 한다고 좀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정치 권력이 아무리 독재 권력이라고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터지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측근이든 누구든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원래 중범죄입니다.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은 이걸 다시 꺼내 들면서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5년짜리지만 검찰은 영원해야 할 수 있다. 뭐 검찰은 총장이 되든 어떤 검찰 식구라는 뭐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약하고 이 부분이 합쳐진다 그러면 검찰에서 독주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언론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은 뭐 촛불 그런 게 힘이 좀 언론이 만약 같이 간다 그러면 검찰에서 독주라든지 막기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게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와 기소 더 확실하게 검찰 내에서 분리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경력 있는 변호사가 검사를 맡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을 더 약화시켜야 된다.
아직은 더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차원으로 지금 공약이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권 기소권이 아직까지 덜 분리된 것, 이른바 6대 범죄 같은 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공수처가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적, 인적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얘기 중에 경력 변호사 중에 뭐 검사라든지 판사를 좀 하는 방법 등등이 사실은 지금 하던 어떤 개혁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공약들이 지금 발간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검찰청법을 비롯한 법들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선 끝나고 가능할까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법 바꿔야 되고요. 형사법법 바꿔야 되고요. 법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국회의 권한이고요. 네. 실제로 이게 뭐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계속했던 공수처 논의입니다. 그리고 달성 자체는 지난 민주당에서 몇 년 전에 달성이 된 거고 2년 됐죠. 1년 정도 출범한 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되고요. 예. 다음 국회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에만 거칠 가능성이 좀 크다. 왜냐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요소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닷새째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중증 환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방역 전문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헌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는 닷새째 5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1.6을 기록해 4주 연속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확진자는 3주 연속 가지로 확진자는 많고 뭐 오이된 파이고. 코로나19 집안 위험도는 4주째 응? 높음으로 환자는 많은데 다만 델타 사망률은 변이의 적으니까 오미크론 중증화 그냥 옛날 중환자 급증이나 독감식으로 해서 넘어가자 지금 평가입니다. 아 그럼 마스크 끼지 말아야지. 현재 위중증 환자는 결정, 200명대 후반에서 300명대 저기 초반으로 유지돼 문제가 코로나가 없다며 했을 때는 사망자가 많았잖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가 많은데 지금 때는 재택 이렇게 치료자 23만 명 가운데 번지진 않았거든. 인구가 집중 근데 지금 관리부는 오미크론 3만 1,000여 명으로 막 세계 번지는데 일정 대상을 포함해서 사망사는 적다 이거. 700명 정도에 그쳐 관리